안녕하세요. 희망 있는 여자입니다. 두 번째 오디오북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첫 번째 영상을 아직 보고 오시지 못한 분들은 쪼기 위에 저거 눌러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작가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 청취자분들께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참 반응이 좋았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출판사는 부크럼,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런 부크럼이라는 곳에서 나온 거고요. 뒤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면서 그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책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여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림과 작가님이 직접 쓰신 것 같은 그런 글씨들이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 책 한번 이제 읽어볼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목차가 있어요. 편애며 있고 챕터 1 주변에서의 연습, 챕터 2 애정에서의 연습, 그리고 챕터 3 인생에서의 연습, 총 3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조금 그 중에서 몇 개를 꼽아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러한 착한 심성을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 수 있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물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착하다의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뒤돌아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막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귀찮아질까 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거는 아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아닌데 쓰레기 무더기가 있는 곳이 간혹 보입니다. 또 금연구역이라 쓰여 있지만 담배꽁초가 조금이라도 널브러진 곳에는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휩쓸리고 따라합니다.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따위의 심리를 가지기 쉽습니다. 쉽게 휩쓸린 마음으로 쓰레기를 버리듯 시기와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모두 같은 이치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미움은 마땅히 버릴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아두기 마련이죠. 그러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보고 그곳에 따라 버리는 것처럼. 저기가 버리면 되는 곳인가 보다. 저 사람도 버리는데 나도 버려도 되겠지? 그런 동질의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어 모이고 결국 같은 곳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버리면 버릴수록 괜히 더 미움이 커져갑니다. 서로가 모여 함께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상대가 더 미워집니다. 미운 마음이 그들 사이에 오가며 증폭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해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담아두지 못해 비워낼 대상을 찾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집단에서 나는 쓰레기장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어느새 나에게 미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이해를 하려 하거나 원인을 찾으려 할수록 상처는 당신이 받을 것입니다. 골치 아픈 것도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유 없는 미움에는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깊은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까요? 또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이 그 장소에게 있을까요? 버린 사람에게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이 중요할까요? 일어날 일을 생각이나 할까요? 예상을 하고 버릴까요? 아닙니다. 단지 불편해서, 버리고 싶어서, 가벼워지고 싶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당신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별 시덥지 않은 미움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지 마세요. 가장 현명한 복수는 미움을 받아도 올곧은 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생길 박탈감. 이것 하나입니다. 나에게 숱한 쓰레기를 던져도 여전히 깨끗한 나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나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로 넘쳐나고 많은 책에는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만 사람이 그것들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청에서 오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직면한 감정과 문제에 있어 어떤 정보와 지혜를 체득하는 거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경청은 때때로 그 어느 조언과 조력보다도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부조리함에 대해 주저리 말을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들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봤을 테지요. 사람의 말 말고도 정확한 정보와 지혜로운 해답은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능력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 준다면 그 마음의 치유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경청의 보살핌, 되려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쉬운 능력은 나의 소중한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곧 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세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귀를 잘 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무거운 기준으로 상처를 허락하는 삶. 당신에게 들려오는 미움과 험담에 무너질 이유 하나 없다. 당신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따져보자. 말해 뭐 하는가. 소중히 여기지 않기에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따져보면 된다. 이도 그렇다.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생각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 당신이 지금껏 살아왔고 살아갈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지금껏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나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마음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또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나 자신, 이 둘일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당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로부터 무너질 이유가 하나 없다. 그들의 미움과 험담은 쓰레기만도 못한 가치일 뿐이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나 자신에 의해 무너져야 마땅한 일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무너져야 마땅한 일이다. 당신의 삶이 지탱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별 가치 없는 것들로부터 크게 상심하고 무너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 그것들로부터 나온 태도와 언행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하나 없지 않은가. 당신, 그런 것들은 흘려보내도 괜찮다. 꿋꿋이 스스로의 소중함을 지키고 소중함을 지탱하기만 하면 된다. 소중함으로부터 힘을 얻고 힘을 건네주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들이 등을 돌리기라도 한다면 그때 비로소 그때서야 무너질 가치가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지닌 소중함을 믿고 별 볼일 없는 미움과 험담에 쉽게 흔들리지 말 것. 또 무너지지 말 것. 무너질 것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철저히 무너질 것.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소중한 것들과 스스로에게 맞춰 상처를 허락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예전에는 부모님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법인 줄 알았지만 머리가 슬슬 커지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일 것입니다. 20살이 되면서 법적으로 성인이 되고 책임은 보호자가 아닌 스스로에게 있으며 판단은 내 지식으로부터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때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야 그런가 보다 하고 수긍할 일도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의견 다툼은 내 머리가 커질수록 자주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심한 때에는 그런 부모님과의 단절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더 이해해주고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든 부모님의 생각이 옳든 사실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서 어떤 것의 진위나 논리는 그다지 쓸모없는 것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제 좀 머리가 커졌으니까 혹은 그동안 참아 살았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의 의견에 크게 반대하고 나아가 홀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해주는 척 고개 숙여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모든 부모님들은 너무 큰 온도차의 시대를 겪어왔고 겪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들은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였던 시대에 살았었고 지금은 네일샵을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나나가 없어서 못 먹던 시대에 살았고 지금은 초등학생 용돈으로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많고 또 쉽게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았으며 지금은 소수의 가족과 누구 하나 탈 없이 살아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변화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변화에 그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는 너무 급성장해버렸고 그들은 그 변화에 대해 적응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우리의 생각에는 꼰대라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낡은 생각이라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그들의 낡음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사고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키워준 그들에 대한 최소의 예의를 갖춰주세요. 내가 어렸을 적에 저지른 철없는 행동과 이해가지 못할 행동들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눈감아준 분들입니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라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지식이 아닌 진심이 오갔으면 합니다. 오해가 아닌 이해가 오갔으면 합니다. 무시가 아닌 존중이 오갔으면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연습이 필요한 것. 편지를 써주지 않는 것보다 내가 쓴 편지에 상대가 감동해주지 않으면 그게 더 서운한 일이다. 나의 기분을 풀어주지 않는 것보다 내가 풀어주려고 노력해도 풀 죽어 있는 상대의 모습에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지 않는 것보다 나의 사랑한다는 표현에 익숙해진 듯한 반응이 더 마음 아프다. 먼저 데이트하자 말을 꺼내지 않는 것보다 내가 데이트하자고 했을 때 귀찮은 듯한 반응이 더 밉다. 대부분 사랑하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주는 행위보다 받아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건네주었을 때, 또 그것을 상대가 알아주었을 때, 그때 행복을 얻는다. 신경 써주면 고맙다 생각하며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과의 사랑이 꽉 찬 느낌을 받는다. 내 마음을 한 뭉텅이 떼어내 주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특별하게 여기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상대에게서 주는 사랑의 풍만함을 누린다. 서로가 소중함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상대가 준 마음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익숙해 하지 않는 마음.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챙겨준 상대의 사소함을 알아주는 마음. 마음을 건네준 상대의 기대만큼이나 행복해 할 수 있는 마음. 어쩌면 사랑을 시작할 때 잊게 되는 것, 사랑을 지속하며 잊어버리는 것, 마음을 떼어주는 것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음은 다 가질 수도 없고,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 흔히 사랑을 시작하고 마음이 농익으면 상대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더. 또 그러한 욕심은 나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에도 정비례 그래프를 그린다. 상대의 마음을 다 소유해서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다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이 감정적으로만 변하기도 한다. 상대의 상황이나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서운한데, 나는 부족하게 느끼는데,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앞뒤 없이 상대의 마음을 다 가지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 넣으려는 철부지가 되어 있는 것이다. 깊은 사랑은 삶의 활력과 행복을 가져오지만 자칫하면 활력과 행복을 깊은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한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점차 거리를 두게 몰아갈 뿐이다. 당신은 그저 더 철이 없는 사람이 될 뿐이다. 상대는 사랑을 주고받는 느낌이 아닌 끊임없이 감정 소모를 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깊은 사랑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
깊은 바다에 푹 빠져들어가기 전에 긴 호흡을 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 상대로 하여금 내 감정을 채우기 바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보단 감정을 구걸하고 그것으로 나의 빈 곳을 채워넣기 바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랑이란 명분을 내세워 모든 마음을 소유하려는 것은 아닐까? 또 빈틈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누구의 마음도 온전히 가질 수 없고 온전히 채울 수 없다. 마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빼곡히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애정에 결핍이 있다 해도. 연인과의 사랑으로 그것을 메꾸려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길이다. 깊은 사랑이면 사랑일수록 가질 수 없음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길. 사랑에 미쳐도 욕심엔 미칠 수 없다는 것. 늘 기억하고 사랑에 빠져들 것.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습관처럼 사랑을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습관처럼 이성을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또 진심으로 아픔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습관들을 가진 사람이 되어 살아가세요. 습관처럼 사랑을 찾아다니다 보면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법은 있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성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 상대를 이성으로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이성 대 이성으로만 상대를 찾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결국 나도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깊은 사랑이 오가지 못할 것이며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습관적인 연애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뿐이며 나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모쪼록 가벼운 만남에서 벗어나세요. 여자, 남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사랑해주세요.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사소한 말 하나하나 새겨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행복과 슬픔을 진심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잘 보이기 위해 잘해주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있는 그대로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을 시작하기 전엔 외로워질 각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외로워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전엔 행복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으로 범람해질 준비처럼 무던히 있을 외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덜 아프고 무너지지 않으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의 겉에는 달콤함이 묻어 있지만 그 내면은 온통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법이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느 날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유독 외롭게 느껴질 것이고 별거 아닌 일에도 유난히 혼자가 된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새벽이면 속상함에 우는 날이 많아질 것이고 상대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면서 자신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랑하기 전에 외로움을 받아들일 각오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사랑일지라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될 테니까. 사랑이란 감정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더 깊게 외로워지곤 하니까. 당신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에 쉽게 두려워집니다. 또 시련의 알몸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걱정을 하며 지레 겁먹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하여 참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려 끙끙 앓았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든 해결할 수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두렵고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어린 시절, 꼬마였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자그마한 성적표 하나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목이 메고 두려운 마음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내가 있습니다. 힘이 센 친구의 겁박이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일찍 들어오란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짚어 보면 비교적 몇 년간의 일들도 이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두려워했고 걱정했던 내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그때의 시련들을 부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단지 참 두렵고 마음고생 한참 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련은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지나갔고 나는 또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다행인 일입니다. 당신도 나도 결국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걱정해봤자 나중엔 별거 아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오면서 생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방어 본능의 두려움과 걱정이라면 감히 괜찮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고 당신을 해치지 않을 일들입니다. 또 이런다고 해도 우리는 늘 괜찮아져 왔던 사람이고 이번 일도 늘 그랬듯 괜찮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말해줍시다. 괜한 일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괜찮아질 거야. 늘 그래왔든 앞으로도 꼭 그렇게 나는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 나의 삶은 타인이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나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순간순간의 선택은 내가 행하는 것이며 그러한 결과의 도출 또한 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다. 당신이 소극적인 삶을 살아왔든 적극적인 삶을 살아왔든 삶은 지금껏 주체적인 선택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주체적인 선택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삶의 관계라는 것이 스며들면서 삶이 점점 타인의 위주로 기운다.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타인의 조언에 조금 더 귀가 기운다.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일에도 타인이 부정적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기운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을 스스로가 행하겠지만 그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결정되곤 한다. 주체적이지만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꼭 별 5개의 맛집이 아니라도 나의 입맛에 맞으면 그곳은 나에게 먹는 것에 행복을 주는 맛집일 것이다. 꼭 높은 평점의 영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재밌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에서의 기억에 남을 명작이 될 것이다. 소문난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편하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휴식처일 것이다. 타인의 의견과 조언, 도움을 참고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타인의 생각에 의해 선택의 잣대가 자주 흔들린다면 나에게 맞는 것을 자주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며 나의 것을 잃어버리고 살 것이다. 타인의 의견은 적당히만 이용하고 살자. 선택은 내가 하겠지만 선택의 이유가 타인에게서 나온다면 책임에 대해서도 남 탓만 하고 사는 반쪽뿐인 삶이 될 것이다. 발전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만족도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당신의 의견, 당신의 선택, 당신의 책임, 그리고 당신의 평가를 소중히 하길 바란다. 삶은 타인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며 살아주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선택과 책임에 있어서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자.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 나의 삶이다. 아무 노력도 없이 빼앗겨 버린다면 배 아프지 않은가? 아파하지 않기 위한 다짐. 첫 번째,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단 잘라내는 것에 신경 쓸 것. 두 번째, 쉽게 기대지 말고 쉽게 기댈 수 있도록 내어주지도 말 것. 쉽게 안기지 말고 쉽게 품어주지도 말 것. 세 번째, 가벼운 마음엔 가볍게 대처해 줄 것. 가벼운 마음에 나만 아파하고 소갈이 하지 말 것. 네 번째, 받은 상처나 끝난 관계에 대하여 나의 탓을 하지 말 것. 다섯 번째, 거기까지였을 것을 노력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말 것. 여섯 번째, 나를 바꾸려는 상대에게 맞춰 나를 바꿔주지 말 것.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기억할 것. 일곱 번째, 부질없는 것에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 의미를 두고 괜히 실망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 여덟 번째, 관계의 종착점은 내가 예상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할 것. 그러니까 너무 힘주어 붙잡지 말고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지도 말 것. 마지막 아홉 번째, 나를 잃어가며 상대를 얻으려 하지 말 것. 내가 없어진 관계에 대하여 우리라는 포장지를 씌우지 말 것. 어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인형, 자전거,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 내가 듣고 싶은 말. 전부 나를 기준으로 세웠고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카페, 좋아하는 향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기 바쁜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변화가 찾아온다. 언제부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는 삶보단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
전에는 좋은 것이 좋고 싫은 것은 싫다고 딱 구분이 되었는데 이젠 뭐가 좋고 싫은지 잘 모르겠다. 아니, 아는데 그걸 자꾸 모르려고 애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에게 해가 되기 일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좋아하면 득이 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를 싫어하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곤 한다. 싫은 말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있기 싫은 곳에 적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평소엔 입지 않을 불편한 옷을 쇼핑하는 내가 있었다. 무던히도 싫어하는 것들이 점차 나의 삶 안으로 깊게 파고들어온다.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이기적이거나 못나거나 철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기에 내치는 순간 앞으로의 삶에 득이 될 게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하려고 애를 쓴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어른이 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다. 어른이 가진 그 자유가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른처럼 보이고 싶고 또 어른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어른처럼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밤늦게 돌아다녀 보고 싶기도 했다. 어떠한 시점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상상했던 어른과는 전혀 다른 어른이 되어 있었다. 좋아하는 것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내가 있었고 상상해왔던 어른과 다른 나를 보며 허탈함을 자주 느끼곤 한다. 어른이라는 자유를 꿈꿨지만 오히려 어른이라는 족쇄를 찬 격이었다. 지금 내 기준에서의 어른은 허울뿐인 자유이다. 이것이 어른으로 사는 삶이자 어른으로서의 방법이라면 시간을 되돌아가 그간 어른을 동경해왔던 어린 나에게 어른을 동경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른을 동경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언제가 되어도 지금처럼 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살아가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철없는 너 자신을 살아가라고. 꼬마였던 작은 나를 꼭 안아주며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스스로에게 잘못된 위로를 가하지 말 것. 잘 나아가고 있다가도 뜬금없이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는 날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비운의 예감이 드는 날. 자신감과 자존감이 땅끝까지 떨어지는 그런 날이 있다. 그럴 때면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더 열심히 하자 정도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다시 열중했다. 열심히 하자고. 더, 지금보다 더, 어제보다 더, 누구보다 더. 어쩌면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를 벼랑 끝으로 모는 위로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생각한다. 어쩌면 나는 그때, 그날, 그 시간, 그 순간에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내가 고작 그 짧은 시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의 결과가 특출나게 변하지 않는다. 내가 고작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결과가 눈에 띄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만약 그 순간에 열심히 해서 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결과가 눈에 확 띌 만큼 쉽게 오르내릴 일이라면 그것은 내 생각보다 쉽고 또 이루어야 할 가치가 없는 일일 가능성이 많다. 굳이 붙잡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될 일일 것이다. 인생은 짧은 순간의 싸움이 아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일각을 다투는 일도 아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낼 정도로 크고 무게 있는 일이라면 더더욱 짧은 순간의 싸움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라톤보다 긴 경주를 두고 순간의 쉼을 허락 못해 열심히 하자 채찍을 가하는가? 두렵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는 순간 다시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 잠시라도 쉬어가는 순간 뒤처질 것 같은 불안.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는 잘못된 위로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 당신이 진정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라면 당신의 여유를 갉아먹어서까지 움켜쥘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롱런을 위해 잠시의 쉼을 주자. 앞으로 길고 긴 구간들을 위해 잠시의 쉼을 주는 용기를 가지자. 열심히 하자는 다짐 아닌 더 길게 보자는 다짐을 하자. 잠시 앉아 쉬어도 다시 신발끈을 묶고 나아갈 자신을 믿어주자. 잠시라도 멈춘다면 다신 달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들. 전부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일 테니까. 나에 대한 최소한의 응원을 허락하는 삶이기를 바란다.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를 바란다. 당신이 그때, 그날, 그 시간, 그 순간마다 잘못된 위로를 건네지 않길 바란다. 지금보다 더, 어제보다 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 무엇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지금까지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여러 번 읽었었는데 읽을 때마다 또다시 와닿는 구절이 참 다른 것 같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연습. 저도, 그리고 이걸 듣는 여러분도 우리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희망 있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